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에 하이닉스 ADR이 상장했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저도 숟가락 얹어 보려고 하는 건데, 뭐 다시 한번 저의 확률이나 제 생각이 틀렸을 확률이 한 99% 됩니다. 그리고 빠르면 오늘 아침 땡 하자마자 혹은 이미 몇몇 사이트는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. 그 증권사에서 이것만 보시고 이것만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글 많이 써줬을 거예요. 그거를 보시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고, 뭐 얘는 이런 소리 하는데 얘는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고, 판단은 늘 알아서. 일단 저의 결론은 일단 그냥 좀 시의성 있는 거. 저는 미국의 하이닉스가 한 16%인가 올랐는데, 그거대로 월요일날 오를까라는 거에는 글쎄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비슷하게 하이닉스 본주하고 ADR하고 같은 레벨의 등락을 쫓아가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, 두 번째로는 그 하이닉스라는 주식이 변동성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. 예를 들어서 한 마이너스 5% 빠질 만한 상황이었으면 마이너스 10%까지 빠지고, 본주가 플러스 한 8%에서 멈출 만한 그런 등락이었으면 플러스 12%, 15%까지 오르고, 이렇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,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들고 가려 했었으면 한 3일쯤에 판다거나, 아니면은 뭐 200만 원에 사서 250만 원에 팔라 했으면 260만 원까지 끌고 가본다라던가, 이런 식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거래를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으로는 미국에 상장된 ADR하고 한국의 본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이것도 결론 주가 때문인데, 미국은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. 물론 미국의 레딧에 막 이상한 소리 올리는 그런 개인도 있긴 하겠지만 펀더멘탈 보고 투자해요. 무슨 소리냐면,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쭉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. 그럼 이제 컨콜을 들어봐야겠죠. 그래서 컨콜에서 뭐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이유는 일회성 비용, 막 직원들 퇴직금 정산하고 뭐 공장 지으면서 좀 이것 때문에 좀 이익이 깎였다. 그러면 좋은 거죠. 오히려 좋은 회사가 뭐 좀 쳐낼 거 쳐내고 비용 감소 좀 했고, 또 공장에 R&D 캐펙스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. 그리고 주가도 떨어졌으면 냈다 매수해야죠. 근데 혹은 이제 만약에 특허 만료, 경쟁사 소송, 혹은 뭐 CEO가 사망했다, 이러면은 좀 펀더멘탈이 바뀐 거니까 매도를 해야겠죠. 즉 미국이나 혹은 기관의 투자는 펀더멘탈을 보고 살지 팔지 홀딩할지를 결정을 하는데, 한국은 어때요? 물론 한국에도 뭐 기관 연금도 있고 거기 투자공사도 있긴 하지만, 뭐 다른 펀드도 있긴 하지만, 한국은 사실 주가 보고 투자를 하죠. 그래서 뭐 모아가시는 분들은 주가 떨어지면 매수 매수 매수, 올라가면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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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, 뭐 캔들을 보실 수도 있고 펀더를 보실 수도 있고 배당이나 뭐 이벤트를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, 뭐 단타하시는 분들이 막 급등했다 돌파했다 그 매수했다가 바로 팔기도 하고, 뭐 단타로 들어간 분이 갑자기 빠졌다 그럼 바로 스탑으로 손절하기도 하는데,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한국은 주가를 보고 투기를 하는 시장이고, 미장은 기업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시장이라서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. 증거도 있어요. 한국에서 전자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했을 때 본주에 거래되긴 급감했죠. 그리고 뭐 저는 글쎄 싶은데, 뭐 그거 가지고 외국인들이 호가 얇아져서 막 드라이브하기 쉬워졌다며. 그것만 봐도 이미 증거는 충분한 거 아닌가 해서,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투기를 하려면은 닉스를 사고, 투자를 하려면은 오히려 그냥 ADR을 사는 게 낫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은 이 주가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, 지금. 그런데 이게 맞춰질까? 저는 이거 맞춰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ADR이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될 것 같다. 왜냐면은 이게 맞춰진다는 전제가 서로 주식 교환이 가능해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. 뭐 한국 주식 한 주를 들고 미국의 10개로 바꿀 수 있다라던가, 미국의 10개를 가지고 한국 주식 하나로 바꿀 수 있다라던가, 한 주로 바꿀 수 있다던가,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데, 지금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 무슨 뭐 규제 당국의 인허가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데, 그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산 거를 한국에 팔 수는 있고, 근데 한국에서 산 걸 미국에 팔 수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때요? 미국이 만약에 미국 주가가 싸고 한국이 비싸요. 뭐 그냥 대충 미국 200만 원, 한국 300만 원에 치면 어때요? 200만 원에 사겠죠? 300에 파는 거야. 그럼 막 헤지 펀드들이 막 연수익률 6%, 15% 내려고 막 굳이 머리 싸매고 할 필요 없이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팔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한국의 유동성 얼마나 풍부한데, 개미들이 팔면 팔 대로 다 받아줘. 올해 상반기에만
뭐 개인이랑 기관이랑 150조 외국인 매도안을 다 받아줬다면서요. 받아줬다며. 이렇게 쉬운 개꿀통을 가지고 있는데, 그러면은 닉스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싸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. 그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보내는 것도 쉬웠으면 얘들이 사 가지고 이렇게 뭐 맞추고 하면서 이렇게 되겠지.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안 되니까, 또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, 만약에 한국이 싸요. 미국이 비싸요. 한국이 200만 원이고 미국이 300만 원이야. 그러면 어때요? 굳이 300만 원을 사 가지고 200만 원에 팔 필요가 없겠죠. 또 200만 원에 산 애들은 300만 원에 팔 수가 없어요. 보낼 수가 없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이 갭은 뭐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약간 프리미엄을 유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.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미국에서 혹은 기관에서 이렇게 주식 매니지먼트를 할 때 리스크 이런 거 관리를 할 때 막 갑자기 얘가 마이너스 8% 10% 빠지면 막 그 비중 조절을 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아요. 저도 이게 막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하거나 뭐 안 되면은 스탑으로 로스로 해야 된다 하는데, 한국 주식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.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거였으니 ADR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지 않을까? 그 단타하는 애들이라면 여기서 신나게 한국에서 신나게 사고 팔고 하겠지만.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의 양방향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의 주가가 낮고 미국의 주가가 비싼 그 프리미엄이 조금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주가 이야기. 지난 금요일에 16%가 올랐던 거, 16%인가 15%인가? 제가 저 일찍 자가지고 잘 모르는데, 아무튼 미장이 하이닉스 올랐다고 월요일날 10% 오를까? 저는 그것도 사실 믿지 못하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그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코르 그거가 마이너스 2% 빠졌어요. 물론 이게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온 거긴 한데, 한국의 시가총액 2등 기업이 미국에 상장해서 ADR이 10%가 넘게 올랐는데 한국의 ETF 3배짜리가 겨우 2% 빠졌다? 그러면은 한 배짜리는 0.7%가 빠진 거잖아요. 이게 100% 반영을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랑 다른, 어쩌면 상관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닐까. 물론 코르의 그 ETF 안에는 하이닉스 여기 ADR이 없고 하이닉스 본주가 들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, 그리고 야간 선물도 플러스 한 0.5%인가? 저는 야간 선물 열심히 하니까 주간 선물도 열심히 하고, 이렇게 막 신나게 왔다 갔다 한 거 치고는 글쎄 그렇게 막 오르지 못했다. 그래서 저는 시장 분위기는 거짓말을 칠 수 있다 생각해요. 막 뭐 옛날에, 요즘도 하겠지. 바이낸스, 뭐 바이빗 이런 데 상장된 하이닉스가 막 주말 동안 10%씩 오르고 하면은 분위기는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전 돈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하이닉스 뭐 20%씩 올랐는데 야간 선물 겨우 0.5%, 그리고 코르 혹은 EWI 0.5 필요 없어. 마이너스 상태 마감했다? 그러면은 월요일날 저는 하이닉스가 한 5% 상승해서 시작해도 저는 굳이 공매도 숏을 하진 않겠지만 굳이 쫓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미 제 머릿속에 있는 결론이고요.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뭐 10%씩 오른 거 왜 그랬을까? 이것도 그냥 제 뇌피셜인데, 그 스페이스X 기억나실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막 다 공모를 했는데 한 주도 배정 못 받았다 난리 났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저한테는 재밌었던 소식이 있었는데, 한 투였을 거예요 아마. 에이스 미국 우주 액티브라는 ETF가 상장 첫날 그냥 시장가로 그냥 3천억을 사버린 거야. 뭐 뭐라죠? 포트폴리오 비중 혹은 벤치마크 때문에라도 뭐 그 AUM 몇 퍼센트 정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어떤 ETF가 있었겠지. 뭐 하이닉스 ETF가 될 수도 있고, 뭐 아시아 세미컨덕터 ETF가 될 수도 있고, 뭐 코리아 세미컨덕터 ETF가 있을 수도 있고, 얘들이 물론 하이닉스 본주를 달고 있긴 하겠지만, 뭐 ADR이라도 지금 우리도 배정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걔들이 막 긁었을 수도 있잖아. 그리고 단타한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. 굳이 막 매도 못 하고.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날 상승은 그냥 뭐 야 단타를 했든 공모를 했든 축하한다. 근데 나는 안 살 거야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해서. 그리고 닉스가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30% 넘게 맞았잖아요. 고가가 한 30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, 210만 원, 220만 원. 안 살 거냐라고 한다면은 글쎄, 저도 이제 고민이죠. 이게 저한테 돈이 막 진짜 몇십억씩 있었으면 저도 미국 상장에 ADR 그냥 얼마 박아놓고 한 몇 억씩 이렇게 단타 이렇게 그냥
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단타하겠지만 이게 모르잖아요. 어떻게 될지 막 그 이게 또 미국 하이닉스의 시총 자체로는 뭐 1.7 트릴리언 정도?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랑 비슷한 레벨인데 다만 뭐 PER이 싸네 마네 하는데 사실 ADR 그 자체의 마켓 시장 시가총액은 한 40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인가 스몰 캡에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스페이스X처럼 이따만한 기업을 가지고 주가를 흔들리는데 이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. 이만큼 아무튼 이만큼만. 그래서 하이닉스 ADR 갖고 막 뭐 한국인들이 으악 반응해 준다면은 막 때려 가지고 뭐 마이너스 10%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더 드라이브가 쉬워질 것 같아서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살 수 있겠지만 좀 저는 약간 이게 버블이라면은 아직 마지막 진짜 막 불기둥 막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오르고 막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돼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불기둥은 안 났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래서 하이닉스를 쪼끔 더 신중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거래를 아예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저는 결국엔 '삼성전자를 레버리지 끼고서 거래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월요일날 까봐야겠죠. 월요일날 까보고 한 일주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주일 지켜보면서 AD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, 뭐 바이낸스의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야간 선물이랑 혹은 본장 혹은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, 그리고 뭐 7월에 하이닉스도 뭐 실적 발표하나? 아무튼 그런 거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당분간은 하이닉스 거래를 못할 것 같다는 게 ADR의 상장에 대한 저의 결론입니다.